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 대출받아 투자하면 폭망한다. 현금 보유만이 최선인가? 선택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역대 최저치로 인하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1번 은행에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를 해볼까?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폭락하게 되면은 곧바로 폭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가진 부동산이나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경제 위기를 한번 대비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 재정 확대 정책, 금리 인하로 화폐량은 시중에 증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화폐량이 증가되어지면은 자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되어지고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또한 리디노메이션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화폐 가치가 하락되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은 이것 또한 잘못된 투자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또한 가져봅니다. 세 번째, 이런 어려운 시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복지부동 배를 땅에 대고 꼼짝하지 않는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실제로 어려운 시기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을 하는 투자가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부의 추월 차선을 달리기 위한 최선의 투자 전략, 최선의 의사결정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1.5%에서 1.25%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기준금리 1.25는 역대 최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인하의 가능성이 2019년 말 아니면 2020년 초에 한 번 더 추가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시사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주책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금리 인하로 국내 투자된 해외 자본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 자본의 유출이 가속되어졌을 때 경제 위기가 초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리를 이렇게 추가로 인하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정부에서 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에 의해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단점이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0%로 하향 조절을 했습니다. 자, 선진국도 지금 1%에서 3%대의 성장률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도 3%고 중국도 내년에 한 5% 정도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세계적인 어떤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국제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과연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양적 완화, 즉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자, 성장 잠재력이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져 왔고 2020년이죠. 내년부터는 아주 본격화되어진다고 합니다. 즉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소비 주체가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세계는 지금 보무육주의로서 자국의 어떤 산업과 자국의 수출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소비 세력, 즉 국내 소비 주체가 없어지면은 성장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다음 고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지금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은 산업화의 마지막 단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단계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일 때는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므로써 이 성장은 한계점, 임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계 여러 선진국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지금 저성장 국면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같은 과거의 어떤 그런 성장은 우리나라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4차 산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4차 산업이 기존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이라는 겁니다. 즉,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을 할 수 없는, 즉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산업을 이러한 신산업으로 대체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금리 인하, 양적 완화가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소비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1200조나 되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이번 최저금리 인하로 폭등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될 가능성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것을 보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을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상당한 문제점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인의 동영상에서 디플레이션 발생 시점은 부동산 가치가 붕괴되는 그 시점이 디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발생되면은 시중에 아무리 많은 돈이 풀려도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도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신성장 동력 발굴 실패, 4차 산업이 어떤 고용 창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선진국에 접어든 우리나라로서는 성장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등 이러한 장기 성장의 국면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즉 디플레이션 장기화의 진행 시점에서는 이런 양적 완화의 효과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기도 아울러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디플레이션 시는 부동산은 가치 보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이 부동산 대신에 가치 보존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1억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현금은 지금 아파트 1억짜리하고 같습니다. 즉 아파트 1억이 지금 현재 1억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아파트를 매도 후에 1억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 투자자가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 1년 후에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시
물가 하락이 발생해서 아파트 가격이 8천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1억짜리 아파트를 사고도 이 투자자는 2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즉 현금 1억을 보유함으로써 2천만 원의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현금 보유 자체가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되어졌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얘기할 때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디플레이션 시점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 보유 자체가 가장 훌륭한 투자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현금을 1억 보유하고 있을 때 1년 후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1억짜리 자산을 8천에 살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즉 1억짜리 부동산을 현금 대신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즉 2천만 원의 자산 손실이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딜레마, 즉 은행에 대출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 이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디플레이션으로 폭락하면은 폭망하는 거다, 완전히 망하는 거다, 두렵죠, 그죠? 두 번째,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부동산이나 자산을 좀 팔아서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은 어떨까? 현금 들고 있다가 화폐 개혁이나 아니면은 화폐량이 증가되어져서 화폐가 일부 유튜버의 주장같이 휴지 조각이 되면은 이 또한 어떻습니까? 폭망하는 거죠, 그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만 또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가 있고, 기회가 다가왔을 때도 기회인지 모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고민스러운 입장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지금 초입에 들어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IMF는 최소 2년, 5년, 10년까지 이 기간을 장기간의 어떤 경기 침체 시에 물가 하락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징후는 있지만은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로 접어들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나라도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금리가 최저금리로 인하된 상태에서는 폭등은 없으나 부동산 가격은 완만한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질 것이다. 내년 총선 또 그 위에 있는 대선까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과 같이 대출 규제로서 이렇게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면 이 금리 인하의 효과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상승할 어떤 그런 여지를 정부에서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는 부동산의 완만한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선택적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량 부동산은 충분히 사도 어떻습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떻습니까?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우려대로. 이때는 빨리 어떻습니까? 현금으로 유동화 자산으로 바꾸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 이런 가치 보유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그죠? 따라서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들을 지금 이런 디플레이션 상태는 투자자들이 다 포기를 하겠죠, 그죠? 따라서 당연히 시장에는 많은 매물이 쌓이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럼 장기간 이렇게 매물이 쌓였을 때는 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과거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매수를 해서 빠르게 부의 우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하가 전격 단행되어짐에 따라서 과연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더 현금 확보에 매진해야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현상을 지켜봐야만 할지에 대한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